자, 이어서 봅시다. 91번. 다음 중 GLN 글로벌 로케이션 넘버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에 어떤 부분이 틀렸어요? 개별 조직에 대한 검색 트리 형성은 맞아요. 분류 코드가 아니에요. 식별 코드. 여러분, 지역을 분류하는 건 통계나 뭐 이런 목적이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개별 지역이나 위치, 기업의 뭐 이런 것들, 위치 이런 것들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 코드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분류 코드하고 식별 코드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거다 했던 게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였다는 거. 이제 식별 코드가. 그래서 뭐 분류 코드라고 하는 건 뭐 HS, HSK, 뭐 SITC, 그죠? UNSPSC 되게 많았죠. CCCM 뭐 이런 것들. 통계와 그죠? 분류 목적, 과세 목적. 자, 92번 위치 기반 선거래. 위치 기반 선거래. LBC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뭐 로케이션 베이스드, 뭐 커머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위치를 잡는 데는 위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무슨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맨날 뭐 범죄 그 제어 프로그램 보면 그 GPS라는 위성을 이용하는 그런 거 말고도 근처에 기지국만 있어도 그 지근거리를 다 파악을 하죠, 그죠? 그래서 뭐 몇 분 이상, 몇 초 이상 들고 있으면 가까운 기지국에서 체크를 하듯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인공위성이 아니어도 된다. 그런 포인트였던 거고. 93번. 계속 이어서 상식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한 이런 문제들보다는. 자, 유통산업에서 정보기술. 정답은? 정답은?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 뭐가 틀렸냐 하면, 모든 지식은 아니죠. 모든 정보나 이런 그 유용성이라는 건 특정 시대, 특정 시점에 참여되는 것이 대부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보 시스템을 택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효용가치가 계속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것이 나와서 전복을 하고 또 전복을 하고 전복을 하기 때문에 계속 따라가죠. 그게 되게 굉장히 그 불편한 사실인 거죠. 그것의 득을 보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이제 투자나 이런 것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경쟁 우위 지속 기간의 장기성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94번. 여기에서 단편적인 조각들도 이제 해설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94번. 전자상거래 거래. 그죠? 전자상거래 거래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이에요. B2C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 맞아요. 그죠? B2B는
제한된, 그죠? 정해진 이런 사람, 뭐 기업과 기업 간에 있겠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다른 게 왜 틀렸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1번은 뭐가 틀렸어요? 1번에서 틀린 것만 줄쳐보세요. 소포장 단위에, 그죠? 기업 간 거래는 불규칙적이고 대로투의 대량이에요, 그죠? 2번은 2번의 설명서에서 틀린 거는 소포, 그죠? 대량인데 소포라니요, 그죠? 4번 좁다, 그죠? 공급 사슬상의 배송에 대한 책임 범위는 오프라인 상거래에 비해서 넓죠, 그죠? 전 세계 공급지, 그죠? 생산지, 판매지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커버리지가 훨씬 더 넓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95번. 인터넷 시대 유통 관련 자료의 품질이 낮아진 이유.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전표를 이용한 사후적인 판매 정산 자료를 입력하지 않고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포스를 통해서 실시간 자료 처리가 되죠. 그렇죠? 뭐 3번이나 4번이나 1번, 특히 뭐 3번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이라는 뭐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라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여러 아이디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죠? 한 IP에서 여러 사람이 쓰는 경우도 있고, 그죠? 즉, 다수인데도 한 명으로밖에 체크가 안 되거나, 한 명인데 여러 명으로 체크된다든지, 혹은 경쟁자가 고의로 잘못 집어넣는 자료들도 있고요. 성심성의껏 자료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많아요. 그죠? 자, 96번. RFID 기대 효과. 유통업에서 RFID를 사용했을 때 기대 효과가 아닌 것. 그러면 RFID 기술은 뭘 위한 거예요? 무슨 기술이냐? 인식 기술이에요. 인식 기술이에요. 핵심은 이런 거예요. 되게 단순한 것들이 기인해서 나오는 게 많아요. 인식 기술이에요. 목적은 인식 기술이죠.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응용해서 다양한 뭐 재고 관리라든지 뭐 운송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될 수는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고객 점유율이라든지 지출 점유율을 높여준다, 제고해준다. 이거랑 상관없죠. 그죠? 이거는 뭐 마케팅 쪽의 일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MIS, 경정부 시스템 말고, 그 약자 말고, 마케팅 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쪽 시스템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RFID는 단순 기술이거나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응용되는 시스템, 일부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판매, 영업, 마케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97번. 아주 속도감 있어요. 97번.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 틀린 것. 사람은 장기 기억화 시키기 위해서 뭘 많이 이용해요? 어? 반복 학습도 하고요. 그림으로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애기 낳았을 때도 잘 기억하세요. 그림을 그리는 건 단순히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그림을 열심히 잘 그리게끔 해요. 그림은 수학이고 다른 학문하고 다 연결돼요. 되게 많은 정보를 딱 하나의 이미지로 그리고 텍스트로 외우면 그만큼 안 돼요. 팁이에요, 팁.
장기 기억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림으로 저장하거나 거기에 그 기분이나 향기, 소리 이런 것들로 엮어. 그러면 되게 오래 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개별적인 사실 중심으로 저장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저장하는 쪽으로, 그죠? 장기 기억화 시키죠. 그 다음에 3번이 되겠습니다. 98번 정보에 대한 설명. 정답은 4번이에요. 정답은 4번. 98번의 정답은 4번. 정보의 형태성이란 무형으로 인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다른 매개체의 도움을 받아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형태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속성 중에 하나예요. 정보가 갖춰야 될 바람직한 속성.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자, 그거를 사용할 사람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 유용한 형태, 만족스러운 형태로 제공되어야 된다는 그런 형태. 요거에 얼마나 부합되느냐. 자, 99번 바코드에 대한 설명. 99번 바코드. 틀린 것. 틀린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그죠? 책에서도. 바코드 발행기관은 어디 있어? 책에서 말했을 때. ISO라고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기관도 있어요. 얘 국제표준기관인데 얘가 그 시장을 잡지 못했어요. 사실상 표준은 아니에요. 사실상의 표준은 지금 GS1이 맞아요. GS1 시대에는 EAN이라고 하는, 그죠? 바코드하고, UPC라고 하는 바코드, 요 두 가지가 대표적인 바코드였죠. 그죠? UCC라고 하는 기관, EAN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기관, 그죠? 정답은 2번이에요. 바이노리컬이랑 코드랑 멀티레벨 코드로 구분된다가 아니야. 이거는 표현 방법에 의해서 나타나요. 표현 방법. 바이너리는 영하구 1을 의미해요. 영하구 1을 이제 이진수를 이제 변환시켜서 해석하는 쪽이고, 멀티레벨은 당연히 다양한 이진수 이상의 것을 표현하는. 그래서 뭐 바이너리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뭐 ITF나 뭐 코드 39 이런 것들이 바이너리 코드를 쓴다고 해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 배준이어가 아닌데, 그 나머지 것들 탄이라든지 EAN이라고 하는 거, GS1이라고 하는 거, 뭐 코드 128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멀티레벨 사용하는 거죠. 표현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99번에 맞는 설명이 되려면 표현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기술이 되어야지 가능합니다. 자, 100번. 유통 분야 인력하고 정보기술 분야 인력 간 소통 현상에 대한 설명. 틀린 것. 그죠? 뭐가 틀렸어? 일방향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는 것입니다.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 혹은 뭐 양방향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번 회차는 문제 자체가 굉장히 단편적인 지식들만 딱딱딱딱 물어봤죠. 그냥 상식적인 측면으로 많이 물어봤다. 다음 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